안녕하십니까. 나는 건물 없이도 월세 받는다의 저자 행복 나눔지기 절지정성 강원장입니다. 오늘은 고시원 스토리 고시원 제대로 알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의 세 번째 시간으로 고시원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시원을 창업한다고 하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긍정적으로 반응해주면서 사업 아이템을 잘 선택한 것 같다 라든가 야 열심히 해봐 잘 될 거야 같은 응원의 메시지보다는 그 반대로 야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고시원이냐, 진상들 때문에 엄청 고생한다고 하는데 그걸 왜 하려고 하느냐 같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시원에 대한 편견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고시원 창업을 생각한다면 나 스스로가 먼저 편견을 깨뜨려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의 거주지로서 인정받고 있는 현재의 고시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땡땡 고시텔, 땡땡 원룸텔, 땡땡 리빙텔, 땡땡 레지던스, 땡땡 하우스, 땡땡 스테이 같은 간판을 보게 되는데요.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고시원을 나타내는 간판들입니다. 예전에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의 고시원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밝고 새로운 분위기로 변화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고시텔, 원룸텔, 스테이 등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최근의 고시원은 일반 원룸처럼 방 안에 화장실, 샤워실, TV, 인터넷, 에어컨 같은 편의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방 크기만 일반 원룸보다 작을 뿐입니다. 이 점이 어둡고 음침하고 쪽방을 연상케 하는 과거의 고시원과 대별되는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니룸이나 샤워룸으로 구성된 고시원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고시원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라면 원룸형 고시원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관리가 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업력이 쌓이고 내공을 쌓은 후에 원룸형보다 수익성이 좀 더 좋은 미니룸이나 샤워룸형 고시원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누구나 당연히 자가주택을 희망합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전세, 전세도 어려우면 월세, 이마저도 어려우면 고시원이 마지막 선택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고시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월세나 전세 이런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시원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 때문이든 학업 때문이든 두세 달 정도 거주할 곳이 필요한 경우 고시원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시원을 찾는 수요는 꾸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고시원 방을 찾는 사람들은 고시원 홈페이지나 블로그 또는 고시원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알아봅니다. 충분히 가격과 시설을 비교해 보고 나서 고시원 방을 구합니다. 이들은 입실료가 밀리는 경우도 없습니다.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시원 창업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고시원 창업 전에 고시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책과 유튜브 같은 매체를 통해 고시원 창업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시원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고시원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먼저 스스로 고시원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고시원 제대로 알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중에서 그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특수한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